자,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1 학생들도 같은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023 대입 지역별 인원 정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말에 시행계획이 나왔죠. 핵심은 수시가 늘고 정시가 줄었다.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살펴보면,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수도권은 보시다시피 수시가 줄고 정시가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수도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권 대학은 정시가 줄고요. 수시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80% 이상 다 넘죠. 자, 그 수시가 줄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수도권에서 수시가 줄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또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묶어서 얘기하지만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이렇게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요. 서울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들 선호도가 높은 상위 12개 대학, 15개 대학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면 극명하게 결과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보면요. 자,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시라고 말하는 거고요. 수능은 이게 정시죠. 그리고 기타는 보통 재외국민 전형 포함해서 각 대학에서 있는 되게 특별한 전형,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전형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놓고 보면, 크게 보면 서울에서는 자, 수시와 정시가 6대 4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은 7대 3의 비율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8대 22의 비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서울 상위권 대학을 좀 보겠는데요. 자, 서울 경기만 따로 놓고 보면,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1번 전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자, 종합으로 가장 많이 뽑고요. 수시에서. 그리고 정시에서는 당연히 수능이죠. 크게 보면 수능 1등이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수능 공부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수시에서는 종합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종합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만 놓고 보면 서울에는 수시와 정시가 61대 39, 상당히 많은 수죠. 전체를 다 해서 61이고 수능 하나 영역 봐서 39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수능에 대한 영향이 아주 큽니다. 말 그대로 수능만 잘 보면 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묶여 있지만 경기 인천만 놓고 보면 70대 29 비율이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정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다. 자, 이 표를 근거로 해서 이 표는 2023학년도 시행계획을 정리해 놓은 대기업 자료에 있는 걸 제가 다시 정리해 본 건데, 자, 크게 보면, 자, 서울에 있는 그 이른바 상위 15개 대학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봤는데,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교육부에서 관리하는 16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논술 전형과 종합 전형이 45%가 넘어가는, 자, 요 종합과 논술이 45%가 넘어갔던 그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이 여기서 이화여대와 홍익대였고요. 이 대학 두 대학을 뺀 나머지 대학들은 다 그 16개 상위 대학에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종합과 논술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인원을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수능 전형으로 이렇게 인원을 좀 분산을 했죠. 그래서 수능을 40% 가까이 맞춰라. 그리고 수시를 60%, 6대 4로 비율을 맞춰라 그랬는데 거의 다 맞아 떨어지죠. 그랬을 때 제1 전형은 1등이 수능 전형이고요. 자, 두 번째 전형은 종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의 패턴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그 수치가 좀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상위 15개 대학은 정시가 41%, 수시가 59%, 거의 뭐 6대 4의 비율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면, 자, 이게 16개, 그 이른바 교육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대학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학종과 논술이 비용이 45%가 넘어갔던 대학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중에서, 이화여대하고, 그 다음에 홍익대 정도만 빠져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 결국은 학종의 인원을 줄여서 수능과 교과 전형을 이렇게 분산시킨 겁니다.
논술은 이전부터 계속 줄여왔고, 그 다음에 그 숫자가 얼마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완전 논술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논술을 뽑는 인원은 이른바 정해져 있습니다. 특목고나 내신 관리가 좀 불편한 일반계 상위권 레벨의 학교에서 논술을 주로 지원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논술 자체가 없어지진 않고요. 일단 뭐 소폭으로 하면 줄었는데 가장 많은 변화가 학종에서 줄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내신만 갖고 뽑는 교과전형이 없는 대학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지역균형 전형에 맞춰서 이른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2021학년도까지 없었던 이 교과 전형이 2022학년도 늘어나죠. 서울대를 빼고는 서울 수도권 상위권 대학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자, 서울대, 연대, 고대, 우리가 정말 최상위권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보면, 자, 일단 정시가 다 40% 넘죠. 그리고 수시는 60%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빨갛게 되는 부분들은 최저학력이 있는 전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내신만 갖고 보면 교과전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수시에서는 종합,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딱 정말로 간단하게 돼 있는데 논술도 없고요. 근데 이 종합전형에서 직윤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최저가 있는 건 직윤만 있죠. 그리고 2023학년도 우리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 가는 그때에는 서울대가 좀 바뀌죠. 그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단계형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최저가 좀 바뀌어죠. 3개 영역 합이 7로 바뀌죠. 좀 완화됐다는 얘기죠. 연대 같은 경우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보통 교과에서 최저가 있고 종합이 없고 그다음에 논술이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최저가 없어요. 그 이유는 1단계에서 내신으로 5에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봅니다. 자, 그 면접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최저를 안 달아놨고요. 대신에 또 종합에서는 또 최저를 또 달아놨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좀 패턴이 일반 대학들하고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연대 같은 경우는 이 종합에서 이른바 그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그 종합 전형에서 2개 합 4 이내에 나와야지 되는 거고 2개 2등급 정도 맞으면 되는 거죠. 자, 고대 같은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죠. 교과 전형인데 이 교과 전형이 이 말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 최저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고 자, 이런 패턴으로 보통 갑니다. 자, 가장 많은 숫자는 일단 수능이고요. 두 번째는 종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과고요. 자, 같은 맥락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놓고 보면 자, 서강대도 교과에 최저가 있고 논술에 있고 종합에는 없고 자, 수능을 가장 많이 뽑고 자, 성대도 마찬가지 패턴이죠. 자, 한양대는 예전부터 자, 모든 전형에 최저학력 없는 걸로 유명한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한양대가 교과로 가장 많이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교과 전형은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죠?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1등은 마찬가지로 수능 전형, 2등은 종합 전형. 자, 그런 패턴을 갖고 있는데 다만 한양대는 모든 전형에서 최저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신만 잘 맞으면 무조건 이제 붙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요거 교과 전형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인데 자, 이화여대도 연대하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교과에 최저가 없고 종합에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뭐 논술은 거기에 최저를 달아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능이 1번 전형, 종합이 2번 전형 이렇게 되죠. 자, 중앙대, 경희도 같은 패턴입니다. 교과에 최저를 걸어놓고 논술에 걸어놓고 종합은 없고요. 1등 전형은 수능, 자, 2등 전형은 종합. 자, 그리고 자, 외대, 시립대, 건대도 마찬가지인데 자, 외대, 시립대까지도 같은 패턴인데 자, 시립대는 뭐 논술을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최저가 없고요. 자, 그런데 이 건대부터는 이제 약간 우리가 또 패턴이 약간 달라집니다. 같은 서울 상위권이지만 그 상위권 중에서도 이제 중하위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는 최저가 논술 외에는 없습니다. 논술은 나름대로의 마지막 안전 장치죠. 논술을 잘 쓰는 아이들이 붙는 게 논술 전형인 건 맞는데 1학년 때부터 논술에 적합한 아이들이 준비되어서 논술 가는 것보다 일단 기본 조건이 내신에 대한 커다란 메리트가 없는 학생들 하지만 본인 실력이 있다라고 여겨진 학생들 무엇으로 검증이 되나요? 그렇죠.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학교에 받는 내신보다 자기 성적이 월등하게 높은 학생들 이른바 학교 랩이 높은 학생들이죠. 주로 특목고나 일반계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세팅한 전형이기 때문에 최저를 많이 달아놓죠. 종합 무지하게 많이 뽑습니다. 하지만 1번 전형은 수능 전형. 자, 동국대도 마찬가지죠. 건대와 마찬가지로 교과에 최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유는 학력인가 주기 때문에 잘못 최저를 세팅했다가 모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최저를 못 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적이라는 거고요. 그럼 홍익대는 왜 그러냐? 홍익대는 예전부터 이 학교에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확실히 갖고 있죠.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계속 최저 학력을 걸어왔기 때문에 홍익대는 일단 최저만 맞춰주면 다른 그 비슷한 레벨의 대학, 동대나 건대보다 내신의 약간 내신 점수나 어떤 서류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더라도 일단 최저만 맞춰주면 붙을 수 있는 대학입니다. 얼마 전에 홍대 영상 업로드했지만 789라는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죠. 자, 인문은 7, 자연은 8, 그다음 미술은 9. 그런데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세계 영역에 7이 나온다는 게 쉬워 보이지만 그게 서울대 최저 학력하고 똑같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결국은 선생님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숙대 같은 경우도 같은 패턴이죠. 교과 최저 걸고 논술에 걸고 그다음에 종합은 없고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뭔가요? 내가 서울에 있는 이른바 상위대학도 선호하는 대학에 가려면 수능 잘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능 잘 보면 모든 게 쉬워 보이는데 그 수능은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6월 3일 날이요. 우리가 모의고사 2학년 같은 6월 2일 날 봤지만 모의고사를 봤는데 모의고사 점수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그 점수가 안 나오는 첫 번째 원인은 학력 인구가 줄었다 보니까 이른바 등급 맞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등급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 코로나의 영향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부에 대한 열이나 열정들이 이전 선배들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학습 환경을 갖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정말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 대박을 많이 외치는데 모의고사라는 건 말 그대로 수능에 대한 가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본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본 우리 학생들인데 대부분 느낌이 수능 대박이 쉬운 건 아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내신 성적이 우리 입시 진학의 핵심입니다. 자,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내신만 잘 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내신은 우리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1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시에서의 제1번 전형은 종합전형입니다. 그런데 종합전형도 이제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웬만한 것들은 대학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건 수업 시간에 얼만큼 열정적으로 수업을 들었냐, 그리고 내가 맞은 내신 대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예전처럼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학교생활 충실하게 했다는 그 결과치는 결국은 뭐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냐면 내신 성적하고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내신 성적 잘 관리하면 흔히 말해서 교과와 종합이 동시에 준비가 되어진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대부분 학교들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른바 기말고사를 볼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을 수도 있지만 얼마큼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그 다음에 간절함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느냐, 1주 뒤에 준비하느냐, 2주 뒤에 준비하느냐, 아니면 시험 보기 바로 전날에 준비하느냐, 이게 달릴 겁니다.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험을 잘 보는 경향성은 높아지겠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그래서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핵심 내용이 여기 있고요. 두 번째, 수능 대박, 모의고사를 봐서 알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대충 한번 훑어봤는데 1학년 때 6월 달에 봤던 모의고사 성적과 그 다음에 3학년 4월 달까지 맞았던 내신 그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1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가 3학년 때까지 그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실수로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점수가 처음 나온 점수고 이 점수 이상으로 잘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난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바운더리가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지간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시험 되게 잘 봤으면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로 들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능 준비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구조적으로 점수가 이전처럼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인구가 줄었습니다. 시험 보는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상대평가인 이 점수에서 점수 관리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우리가 비수도권이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는 수시로 인원을 많이 뽑아가기 때문에 수시에서 이 학생들이 합격자가 나오면 수능을 안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이 수능을 안 보게 되면 나보다 공부 못한 학생이 수능도 시험까지도 안 봐버리면 등급 관리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선생님 이번 주에 전문대학교 연합으로 설명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각 대학마다 교수님이나 입학처 관계자들이 나와서 각 대학들을 소개를 하고 이른바 자랑거리를 자랑 많이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들으면서 야, 나도 기회가 있으면 저 대학교 저 학과에 들어가서 저 공부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학교들, 학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미달이 났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전문대학은 아무리 좋은 대학교 시설, 환경, 그 다음에 여러 장애 혜택이 있더라도 일단은 아이들을 끝까지 모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을 보면 7등급 후반대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7등급 후반대 대학들이 다 전문대 가는 건 아닙니다. 모으고 모았는데 마지막에 꼴등으로 들어간 학생이 그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은 전문대가 이런 실정이지만 이제는 지방에 있는 4년대,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들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학생들은 이제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학은 다 갑니다. 여러분 시대 현재 고2와 현재 고1은 여러분들이 대학을 좋은 대학 붙는 것만큼이나 대학을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쓰면 붙습니다. 다만 경쟁력 있는 대학, 나한테 도움이 되는 대학, 취업에 유리한 대학, 그 다음에 4년간 또는 2년간, 3년간 여러분들의 어떤 숨겨져 있는 여러분들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찾아내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제는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단 그런 대학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필요한 대학, 나한테 의미 있는 대학을 선택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공부의 핵심은 바로 첫 번째는 내신 성적입니다. 등급으로 나와 있는 내신 성적. 물론 2,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등급 나와 있는 그 과목들을 시험 준비 잘해서 시험 잘 보는 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얘기가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자, 한 주 미루지 말고 또 며칠 더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당장 기말고사 준비에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능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됐을 때 더 넓은 선택의 폭이 있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대학 갈 수 있습니다. 대학은 다 갑니다. 어떤 대학 가느냐가 여러분들 공부의 핵심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고 모두 열심히 해서 한 2, 3주 뒤에 있을 기말고사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